중기적으로 실제 변수는 적응입니다. 더 나은 간격을 두기 때문에 더 똑똑한 움직임 습관, 더 강력한 카운터 드론 작업, 그리고 날씨 타이밍,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작은 창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완전한 하늘 통제에 대한 주장입니다. 메시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진짜 증거는 간단하지만 침투 시도가 증가하는지 여부처럼, 그리고 공급 경로가 더 길게 강제되는지 여부, 느린 패턴, 군대와 함께 있어 명확한 구독하기, 신뢰할 수 있는 지상 전장 분석, 워크러프스, 다른 종류의 전장 테스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더 이상 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허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푸시와 또 다른 방어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남자들이 숨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은 몇 초 안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야. 일이 잘못되려면 장갑 파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소그룹이 짧게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한 그림자는 갑자기 함정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포크로 YSK 근처의 진짜 충격입니다. 결정적인 층은 참호가 아니기 때문에 UAV가 보는 낮은 하늘입니다. 실수로 간주되는 것을 추적하고 결정. 이 보고서는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따릅니다. 어둠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왜 포크로 OSK 주변의 싸움,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과소평가하는 것, 군대와 함께 있어 명확한 구독하기, 신뢰할 수 있는 지상전장 분석, 그리고 하늘이 시계를 제어하면, 다음 질문은 러시아가 어떻게 가까워지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운동을 멈추는 방법, 공격이 되기도 전에 러시아는 조용한 방법으로 포크로베스키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룹이 나쁜 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기둥보다 더 멀리 미끄러질 수 있음, 모든 드론 피드에 비명을 지르는 한 번의 큰 파도를 밀어넣는 대신 많은 팀이 조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선 배수딥을 사용합니다. 폐허가 된 마당과 들판의 그림자, 가장자리, 명백한 조준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둠은 도움이 되지만 더 느린 단계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느린 템포는 패턴을 만듭니다. 공기가 지켜보고 있으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은 처음에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단서를 남긴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우크라이나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총이 올리기도 전에, 그것이 포크로 SK 근처의 전투 이유입니다. 종종 연락선이 느끼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안개와 낮은 가시성, 이 작업을 수행하는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드론은 안개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가 디테일을 잃기 때문에 수평선이 평평하게 변할 때 전면의 보고서는 러시아 팀을 설명합니다. 악천 후 타이밍 이동, 그런 다음 회색 영역을 자릅니다. 지속적인 UAV 커버리지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곳, 그리고 그것은 방어자들이 그들의 화면을 늘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진입점이 어디에 있을지 추측합니다. 그러나 안개는 자유 패스가 아닙니다. 또한 거리를 압축하고 옵션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단위는 더 많이 일시 중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묶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안전한 가장자리, 그 습관은 발자국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보기가 비어 있어도, 그리고 그 패턴이 형성되면 날씨가 보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터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같은 실수를 강조합니다. 헤체르스크 부문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팀을 일찍 잡는 것을 설명합니다. 접힌 눈의 혼합을 통해 단거리 정찰, 그리고 지속적인 스캔, 하나의 마법 센서 대신 지역 감시 네트워크, 카메라가 놓치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드론이 섹터를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양 확인, 그리고 의심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팔로우하세요. 그 단계에서 작은 세부 사항이 결정적입니다. 방해받은 잔디, 신선한 트랙 때문에 나무선 근처에서 급정거 또는 틈새 짧은 열서명, 무작위 노이즈와 실제 접근 방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팀의 태그가 지정되면 목표는 극적인 충돌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타겟팅 체인을 조입니다.
그것이 침투 방법입니다. 전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핵심은 이러한 그룹 중 많은 수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설정하는 동안, 그들이 이미 방어 안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팀이 중지된 경우 그것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이점을 잃는다. 그것은 놀라웠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태우는 스크램블에 강요됩니다. 간격을 끊고 더 많은 노출을 생성합니다. 듣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결정조차도 대상을 동결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시 볼 수 있을 만큼 길다. 수비수에게 깨끗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시청 중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 혼란은 더 큰 싸움에도 중요합니다. 조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연은 팀을 따라가고 계획된 프로브를 다음으로 전환합니다. 고립된 문제의 순서, 그리고 진입 단계에서 접근 방식이 실패하기 시작할 때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서 바뀐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지. FPV 드론은 이제 노출된 보병을 처벌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느린 사람 때문에 보이거나 일시 중지된 경우 실시간 대상으로 전환, 어려운 문제 대신 군인들이 열린 땅을 건너야 할 때 나무줄에서 물러나 또는 건물 사이의 틈새로 이동. 드론은 오래된 시스템처럼 검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움직임을 잠그고 빠르게 커밋합니다. 그 속도는 생존의 수학을 바꿉니다. 경고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접근 각도는 1초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은 안전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도착합니다. 이 전쟁의 많은 클립에서 드론은 이미 가깝다. 목표물이 마침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순간이 지상에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불공평한 감정은 마법이 아니다. 타이밍이다. 그리고 타이밍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작은 무기 화재는 이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범인이 작은 물체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지점을 조준하고 목표물을 리드합니다. 그것은 또한 높이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사해도 드론이 낮게 들어올 수 있다. 지형을 커버로 사용하고 마지막 몇 초 안에 팝업, 사이트 사진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일관된 조회수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소총은 또한 군인이 궤도에 서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위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표지에서 초점을 훔칩니다. 간격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팀원들. 그래서 리턴 파이어는 종종 스트레스 반응이 됩니다. 진정한 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그룹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간에 소음과 움직임을 발생시킴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격추하되 짧은 공항의 폭발. 그러면 대상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변화는 드론에 치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드문 이벤트가 아닙니다. 드론 공격은 이제 일상 접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순찰 충돌처럼 일선 보도는 계속해서 드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압력과 그 압력, 보병에게 기본 습관을 바꾸도록 강요. 예를 들어 그들이 차선을 건너는 방법, 그들이 멈추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한때 통제를 의미했던 일시중지, 이제 위험창이 됩니다. 드론 운영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속도를 늦추는 정확한 순간을 위해 모으거나 되돌리기. 한때 에너지를 절약했던 빠른 재구성, 이제 촘촘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단식을 위한 가장 쉬운 목표입니다. 폭발성 드론, 전쟁터는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규율을 보상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견디기 어렵다. 그것이 드론 전쟁의 상식을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군대 수준에서 FPV 압력도 조직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곳에서 한 번의 실수, 전체 그룹을 무질서로 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맞더라도 드론이 잠수할 때 사람들은 흩어진다. 그리고 산란은 의사소통을 깨뜨린다. 간격 계획, 그리고 하나의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위험 지역을 가로질러 함께 포인트에 도달하기로 되어 있던 팀, 조각으로 도착할 수 있으며 조각은 더 느립니다. 다음 패스에서 더 크고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도 두 번째 효과에 갇힐 수 있습니다. 충돌한 차량이 폭발 크레이터이기 때문에
또는 갑작스러운 스프린트가 선택한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각도로 우회하도록 강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중단은 더 큰 결과로 쌓입니다. 이동 지연은 재공급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릴리프 지연 및 수비수 압박 지연. 그렇기 때문에 FPV 드론은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템포를 훔칩니다. 공격하려면 템포가 필요한 측면에서, 그리고 일단 템포가 도난당하면 병사들은 사라지기 위한 간단한 속임수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위장열로 바뀌는 곳, 그리고 왜 조잡한 커버가 가까운 UAV 시청에서 종종 실패하는지. 조잡한 커버 트릭은 보병을 오래 구하지 못합니다. 드론은 하나의 얼어붙은 이미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분에 걸쳐 패턴을 판단합니다. 비옷 담요 또는 판금 조각, 멀리서 열 윤곽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의 보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UAV는 모든 세부 사항을 한 번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을 그리며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 말이 될 때까지 다시 보세요. 대상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생각이 깨진다. 왜냐하면 움직임은 카메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작자는 둘 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열뿐만 아니라 그것은 행동이고 행동은 숨기기 어렵다. 두려움이 결정을 강요할 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함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면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잠그고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조작자는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 몇 초를 청소합니다. 높이 변경, 그리고 렌즈를 더 나은 시야로 가져옵니다. 그게 중요해. 지형이 한 방향에서 모양을 숨기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론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상군이 통제할 수 없는 정면에서 시야를 가리는 덤불, 명확한 측면 프로필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m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그 측면 각도, 종종 드론이 저지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문제를 고정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목표가 고정되면 파업은 간단해집니다. 가까운 접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조잡하기 때문에 은폐는 관찰자가 멀리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서두르다. 드론이 움직이면 작은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보면 별로 보이지 않는 방해받은 풀 등 아무도 없어야 할 직선 가장자리, 또는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그림자. 열은 또한 커버 주변의 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체가 주변 표면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공간 주위의 공기, 레이어를 맨 위에 올려도 작업자는 완벽한 윤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공간으로 드론을 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틈새로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출입구 또는 빡빡한 모서리. 왜냐하면 그곳은 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시 중지 선택, 그리고 드론이 강제로 종말을 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은폐는 가장 자주 실패한다. 현재 가장 신뢰받는 순간, 이것이 일부 클립이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맞는다. 드론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정보가 수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조정된 기어 변속 중량, 또는 왼쪽 트랙, 환자의 눈에 은신처를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드론팀은 섹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리를 표시한 다음 짧은 간격을 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표가 명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움직여서가 아니라, 하지만 이미 태그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링크는 놓치기 쉽다. 마지막 초만 표시될 때. 그러나 이러한 파업이 작동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숨기는 것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숨기는 것은 감동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트릭이 아닌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트릭이 실패할 때 압력이 차량 및 지원 노드로 이동합니다. 트럭을 멈추거나 발전기를 절단하기 때문에 지역적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음. 한 번에 한 명의 군인을 쫓는 것보다 빠릅니다. 포크로브 SK 근처의 고부가 가치 대상은
탱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프론트 피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감시 아래 이동 및 조정, 탄약을 운반하는 트럭, 물 배터리 또는 대피 장비, 나쁜 날의 무거운 차량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배달이 누락되면 소대 전체가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휴식 시간에도 멈추는 가벼운 운송, 나무줄에서 또는 흙길을 따라 또한 밝은 단서가 됩니다. 정지는 고정된 점을 만들기 때문에 드론이 표시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전술적 수준에서 작은 집합으로 바뀝니다. 취약한 링크, 그리고 FPV 드론은 이러한 링크를 빠르게 스냅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갑옷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이야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의 것에 대한 톤을 설정합니다. 트럭에 대한 FPV 파업 및 쇼트, 차량 작업 중단, 속도가 이미 사라진 순간을 맞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량은 회피하고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추는 차량, 돌아서거나 지시를 기다립니다. 운영자에게 깨끗한 창을 제공합니다. 이런 종류의 싸움의 영상에서 파업은 종종 상륙합니다. 기본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드론이 이미 가깝기 때문에 승무원이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차량이 살아남을 때에도 폭발은 포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차단하거나 승객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손실을 만듭니다. 그것은 불에 탄 난파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 작은 히트는 바깥쪽으로 퍼지는 일련의 지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은 공격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압력을 가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일단 작은 운송이 위험해지면 전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원 노드로 이동합니다. 위치 기능을 만드는 UAV는 차량에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한 일의 징후를 찾기 때문입니다. 전투 포스트, 발전기는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전력은 라디오 충전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명과 때로는 히터 또는 요리, 그리고 그 세부 사항, 병사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드론팀은 안테나 리피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경로 또는 짧은 차량 방문 패턴, 그 행동이 통제 지점을 암시하기 때문에 무작위 정지보다는 그 표지판이 줄을 설 때 대상은 더 이상 한 명의 군인이 아닙니다. 그 주머니를 계속 작동시키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조용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는 사진이 안정적일 때만 옵니다. 충분히 중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역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큰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발전기가 파괴될 때 배터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간단합니다. 라디오는 조용해지고 야간 작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드론 제어 포스트가 맞았을 때 효과가 더 날카롭다. 유닛이 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것의 스트라이크 옵션, 손상된 차량 한 대도 UAV 팀에 묶이면 출격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 노트북 이후, 그리고 탄두는 모두 그 작은 발자국을 통해 움직입니다. 정밀한 타격으로 템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템포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시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해체 리스크 주변, 그리고 템포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 양측은 드론팀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으로 전체 부문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유닛, 레이어드 서비스처럼 작동, 하나의 분리된 가제트와는 다릅니다. 사냥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찰이 좌표를 제공하는 경우, FPV가 빨리 도착하면, 그리고 드론을 운반하는 폭탄이 살아남는 것을 끝내면, 그러면 수비수가 빌드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진짜 폭행이 되기 전에 그것도 설명합니다. 러시아군이 이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이유, 운영자를 꺼낸 이유, 참호를 타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경쟁할 것입니다. 투쟁은 대회가 된다. UAV 체인을 더 오래 작동시키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슬을 잡고 있는 쪽이 매일의 이동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동 규칙이 설정되었을 때 조용한 길가의 정류장도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밤으로 바뀌는 곳, 격투, 뜨거운 눈, 그리고 잠을 거부하는 낮은 하늘, 거꾸로 OSK 주변의 야간 작업, 이제 더 나은 센서로 측면을 선호합니다. 열화상은 어둠을 지도로 바꾸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빛이 필요하지만 열은 대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몸 달리는 엔진 또는 꽉 끼는 클러스터가 눈에 띄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이 검게 보일 때도 안전한 시간에 의미를 뒤집는 자신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은 종종 멈춥니다. 뭉치거나 같은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 그리고 그 습관은 위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씁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짧은 멈춤 또는 체크 기어가 고정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마커, 드론팀이 파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까? 그래서 밤은 숨는 것이 아니라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광섬유 FPV는 다른 이유로 압력을 가합니다. 라디오 링크가 흔들릴 때 제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걸림, 방해는 많은 드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유도 FPV는 그 편안함을 줄여줍니다. 제어 신호가 물리적 선을 타기 때문에 야외 대신 케이블이 끊어질 수 있음, 그리고 범위를 제한하지만 잼에 대한 오래된 아이디어는 떨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 방패가 보장되지 않을 때 경로는 예측 가능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더 느린 패턴으로 밀려납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 비용, 그것이 두려움이 일정 문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전투 문제가 아닙니다. 퍼크로브 SK 주변에서 시스템은 종종 레이어로 설명됩니다. 하나의 관찰이 사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방해하기 어렵다. 정찰 드론 스캔 및 확인, 그런 다음 경로와 진입 지점을 표시합니다. 라이브 그림을 만드는 접근 방식이 형성되는 방식, FPV 드론은 빠른 펀치 역할을 합니다. 좌표가 안정적일 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하역을 마치기 전에 치고 또는 돌아서 드론을 운반하는 폭탄은 살아남은 것을 끝낼 수 있다. 대피소 차량 또는 지원 노드를 공격하여 그래서 그 지역은 강제로 재설정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따라서 목표는 손상뿐만 아니라 버크로 SK 주위에 모인 것은 거부 및 거부 블록입니다. 힘이 예정대로 모일 수 없을 때 압력을 만들 수 없으며 푸시는 일관성을 잃습니다. 소규모 그룹이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합니다. 차량 망설임, 그리고 짧은 멈춤은 긴 지연으로 늘어납니다. 공격자에게 필요한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UAV 제어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도에 표시되기 전에 핵심 단계는 선 사이의 빌드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상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편집은 완전한 지배력의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더 섞일 때, 클립은 히트를 강조하지만 미스 미끼를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기 경로 변경, 카운터 드론 작업 또는 정렬 속도 제한, 따라서 직접 표시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타겟 유형과 하루 중 시간을 타격하는 것처럼 암시되었지만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완전한 하늘 컨트롤처럼 또는 전체 부문의 진정한 성공률, 그 주인은 요점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더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트렌드는 낮은 하늘을 잡고 있는 쪽이 또한 퍼크로브 SK 주위를 시계를 유지합니다. 퍼크로브 CX는 이제 현대 전쟁을 위한 라이브 실험실처럼 보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하나의 폭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UAV는 적에게 모든 미터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도록 강요합니다. 보병이 소그룹으로 이동할 때, 추적되지 않기 위해 경차가 일시 정지할 때, 그리고 밤이 더 이상 열과 움직임을 숨기지 않을 때 공격은 리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본선에 도달하기 전에 가까운 기간에 가장자리는 안정적인 측면에 속합니다. 꾸준한 정찰 때문에 계층화된 시스템, 빠른 FPV 응답 및 신뢰성, 마무리 스트라이크는 질량을 위험으로 만듭니다. 장점 대신